안녕하세요. 국어 9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1교시. 저는 수능국어 911의 김미성입니다. 우리 친구들 푹푹 찌는 무더위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수능 디데이 100일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바로 힘냅시다. 수능국어의 성적, 반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순간, 여름방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여름방학 이렇게 공략해서 내 성적, 수직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름방학 마지막 반전을 꿈꾸는 자 주목하라. 우리의 국어 성적 수직 상승을 위한 멘토를 모셨는데요. 바로 김기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옆에서 보니까 잘생겼네. 아름답습니다. 네. 거짓말인 거 티나시네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네, 네. 8월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수능 디데이 100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언젠지 아세요? 아, 알고 있죠. 네. 88 올림픽? 아, 네. 8월 8일을 혹시 네, 그렇게 맞죠. 귀엽게? 8월 8일? 네. 네. 8월 8일, 네. 맞습니다. 네. 8월 8일 이렇게 수능 디데이 100일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우선 8월은 날씨가 정말 더울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신체적으로 좀 힘들고 네. 그다음에 사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심할 때요. 사실 맞아요.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웃고 있어도 화나고 부모님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부모님이 짜증내고 있으면 부모님 또 왜 그러지? 나도 고3인데 막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맞아요. 다들 힘들 텐데요. 네. 사실은 모든 인생의 순간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도 사실 그렇게 행복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소한 것에 좀 행복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네.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갔을 때도 100% 행복만 없는 것처럼 지금 고3이라는 게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100% 힘겨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재밌게 맞아요. 놀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쵸. 고3 때 추억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네. 아마 고3 때가 제일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맨날 학교 선생님이 고3 때 너네 그때가 제일 재밌을 때다. 추억이 많다. 근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나면 아름다운 것만 기억을 한대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니까 네. 여러분 꽃다운 나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마음먹게 달렸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그럼요. 생각해라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공부를 하면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국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다른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국어 공부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국어를 정말 열심히 해왔는지 네. 아니면 난 정말 국어를 소홀히 했는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뭐 3시간 해라, 4시간 해라. 사실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5시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했으면 다른 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양으로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문학, 비문학, 독서 포함해서 적어도 4개 지문 정도씩은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둘씩 쭉 꾸준히 해나가면 되고요. 네. 정말 본인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뭐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되게 다급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해나가는 게 더 오히려 맞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한다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하루에 막 모의고사 한 해분을 다 풀겠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나중에는요. 버티고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을 하면 어떤 친구가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리고 2시간, 3시간씩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집을 가져와 봐. 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네. 정말
자습서인 줄 알았어요. 옆에 해설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 얼마가 걸려? 그랬더니 30분 정도 걸린대요. 한 지문당. 그러면 너 이거 공부 복습 다시 하니? 그랬더니 다른 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부의 양을 너무 지나치게 정해놓으면 자기 게 안 되고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분은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말리고 그럼 싶고요. 정말 말리고 싶어요. 뭐 많이 푼다고 하면 뭐 3일에 한 회분? 이 정도도 정말 충분한 그런 공부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4지분 정도, 네, 그리고 자기가 그거는 충분히 좀- 복습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정해놓고 꾸준히 반복해라 라는 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자,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미 수능 특강 3권을 다 끝냈어.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새 책을 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는 네. 입장이거든요. 우선 부모님한테 부담도 주고요. 그 공부라는 건 자기가 메모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밑줄 쳐놓은 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메모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읽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확실히 더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보다는 동일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3 현역 학생들 말고, 네.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선생님 기출 답이 손을 흔들고 있어서 풀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문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구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답만 체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분석은 하고요. 안 하고. 정말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을 보더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기출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지금도 기출을 풀면 새로워요. 재밌어요. 그걸 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특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꾸준히 계속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8월에 영역별로 취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자기 약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일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역별 학습법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화법과 작문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화법 작문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 이상해요. 다른 애들 하나도 안 틀리는 데서 저는 화법에서 2문제를 틀려요. 작문에서 2문제를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정말 그것도 많이 보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화법 작문 문제 내기 쉽습니까? 아니죠. 아주 어렵잖아요. 아주 그렇죠? 어렵죠. 생색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공동 작업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완성도 높은 문제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출 문제로. 그렇죠. 네. 특히 평가원에서 낸 그렇죠. 문제들.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다 보면 뭐 합법 작문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틀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못하나 좌절감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점도 잘 그쵸. 못 초점을 잘 못 맞추고 그래서 문제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친구들은 사실 모를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가원의 문제 유형들에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합법 작문은. 유형별 접근법. 그렇죠. 네. 이제 뭐 독서 이야기하겠지만 독서야 친구들이 문제 유형을 몰라서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화법 작문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선지에 나오는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선생님 아시겠지만 강의할 때 친구들 선생님들이 화법 작문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생색도 안 나요. 읽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얘들아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화법 작문. 맞아요. 근데 따로 공부 안 하고 괜히 하긴 성적 해야죠. 안 오른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혼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숙제, 문법이 이렇게 안 잡히냐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안 된다고 또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문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BS 강의 중에서 문법 개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법은 개념이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해서 그게 자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만 나와도 틀리는 거죠. 맞아요. 뭐 우리가 문법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게 당연히 음운 변동이잖아요. 네. 근데 음운 변동은 친구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변형만 줘도 오답이 촥촥촥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EBS에 뭐 문법 강의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빈 구멍 없이 쭉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념 정말 저는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국어에서 유일하게 탐구 과목 같은 게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는 사실 개념이 많지 않은데 문법은 개념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문법 개념 그쵸. 한 번 봤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은 반복해야죠. 그쵸. 두 번, 그래서- 세 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선생님 강의 듣고 그다음 반복할 때는 반드시 혼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봐놓고 다시 선생님 강의를 틀어놓고 또 반복을 해요. 근데 그건 본인 게 안 돼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본인 거가 되려면 혼자 스스로 반복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큰 영역인 문학 독서가 남았어요. 네. 문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학은 우선 고전 시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던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수특 수안에 있는 작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EBS 교재에 있는 걸 정말 충실히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싶은 애들 같은 경우는 주요 작가에 대한 다른 작품들은 좀 찾아서 실제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연계 효과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문학이니까 그렇죠. 연계 교재 안 푼 친구들 다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 다시 뭐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요즘에 난이도가 훅 올라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독서 영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월에. 8월에 독서는 뭐 작년 6월 모평부터 되게 길어진 지문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뭐 리트라든지 미트 지문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EBS에도 있더라고요. 다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참 말이 어려워요. 솔직히 이제 그게 대상들이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말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정말 내가 모르는 화제, 뭐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 되게 기술. 어렵잖아요. 특히 이번에 파동 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고 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모평에 성리학이 나왔었는데 그 성리학이라는 게 사실 수특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동양 철학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했던 친구들은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걸 충실히 한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안 읽었다 이런 네, 친구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안 읽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8월 공부할 때 저는 진짜 그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따라서 주위 선생님들이 EBS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문학은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글을 읽어내는 건 불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의 내용은 비문학 교재에 있는 그러니까 EBS에 있는 독서 지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고 들어간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닌 건 다들 알 거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정답은 그거잖아요. EBS 연계 교재 플러스 평가원 기출 네. 거기다 조금 어려운 문제 더 보고 싶으면 이제 리트라든지 미트 지문들 공부하면서 가면 8월 정말 알차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기훈 선생님께서 8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영역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오늘 꽃도 달고 나오셨어요. 꽃미남. 네, 꽃미남. 김기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힘들어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제가 뭔 말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장석주 선생님의 수필집을 아주 감동 깊게 읽었어요. 평소에도 책 많이 읽으시죠?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만 갖고서 계속 걸어가라. 그리고 그거 걷는 법을 잊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능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그 목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꾸준히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네. 분명히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거니까 파이팅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국어 반전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선배 멘토를 모셨는데요.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말 잘생긴 남학생이 또 이렇게 나와주었네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7학번 국어교육과 허준석입니다. 네, 허준석. 네, 우리 EBS에도 되게 유명한 허준석 선생님 계시는데. 허준석 선생님. 네, 왠지 친근하네요. 네, 자, 그러면 국어교육과라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 국어교사가 될 거예요? 네, 앞으로 네.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후배들에게 더 많은 말을 또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석이와는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준석이와 함께하는 OX 퀴즈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그냥 준석이가 이랬나 저랬나를 생각하면서 O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벼운 거 첫 번째. 작년 수능 D-Day 100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D-Day 수능 100일 때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했다. OX. 하나, 둘, 셋. X. X. 네. 어땠는데요? 사실 그때 네. D-Day를 세워 있긴 했는데 네. 딱히 100일이라는 걸 느끼진 않아서 그냥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네요.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었다. 네. 근데 친구들은 막 이벤트하고 막 그러죠. 아니요, 친구들도 사실 100일이라고 막 뭐라 하진 않았고요. 네네. 그냥 평소처럼 다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죠. 아, 두 번째. 우리 후배들이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어려웠거든요. 자, 그러면 퀴즈.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안 봐도 된다. X. X예요? 왜요? 네, 꼭 봐야 돼요. 왜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보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네. 계속 공부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한 번 또 봤는데도 또 한 번 보는 게 좋을까요? 여름방학에? 한 번 더? 네,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보면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감을 잡을 수 있고 네. 또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더 수정하면서 네. 바람직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준석이도 그럼 여러 번 봤어요?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네. 방학 때? 아, 그렇군요. 여러분, 지겨워하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앞으로의 수능을 예측해보는 똑똑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여름방학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실전 모의고사 1회 분량 정도는 꾸준히 풀어야 한다. 저는 X라고 답하고 싶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네. 물론 1회를 푸는 것도 좋지만 네. 만일 1회를 너무 급하게 막 풀 때도 많게 되거든요. 그렇죠. 양이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단순히 푸는 게 목적이 될 때가 많죠. 네, 그러면 네. 사실 그러면 공부의 의미가 없어져요. 아, 국어 공부는 네. 각 문제를 분석하면서 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을 풀더라도 그것을 계속 풀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혹시 우리 후배들에게 국어 공부나 아니면 앞으로의 수험 생활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아마도 그 계속 앞으로 모의고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인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자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높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만일 낮게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자신이 틀린 이유를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 9월 모의평가 이제 잘 치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최근에 이제 경향을 잘 알아야 하죠. 그런 최근의 경향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6월 모평의 출제 경향과 그 내용을 분석한 강의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EBS에서 이제 선생님하고요, 김미성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 분석 강의 녹화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최근에 출제 경향 알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6월 모평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또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배우신다면 9월 모평도 잘 치르고 수능도 또 잘 치르게 될 겁니다. 수능 완성은 어떤 교재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연계 교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특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능 완성은 유형편과 실전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형편을 잘 활용하신다면 자기의 취약점, 네, 그리고 부족한 영역을 충분히 유형별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5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전 연습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영역들을 공부하면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을 또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파이널은 영어 단어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종 점검이잖아요. 수특 풀었고, 그 다음에 수한도 푼 친구들이 이제 8월에 뭘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기출 문제집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를 좀 보고 싶을 때 EBS 출판 쪽에서요, 기존의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엄선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내분의 선생님이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고요. 이 교재는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여러분 6월 모평에 기준금리 이제 나오면서 통화정책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 기출은 없었어요. 근데 EBS에서는 꾸준히 매해마다 좀 중요하게 제시가 됐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EBS 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주요한 화제들을 제시할 때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8월 힘차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한 8월 시간관리 팁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이 있는 8월은 평소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확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많아지죠. 즉, 이 시간의 총량을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평소보다 50시간이 많아졌다, 아니면 40시간이 많아졌다. 이처럼 8월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먼저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취약한 영역 2가지를 고른 다음에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할애해 보십시오.
평소와 같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무 많은 욕심으로 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8월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8월에 시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쌤, 연계교재 정리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또 좋은 정리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진 친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계교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지금 굉장히 늦었다,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연계교재 속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 모두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영역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문법 같은 경우는 아마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연계교재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는요,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연계교재 속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모두 풀어야지, 모두 소화해야지 라는 압박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지문을 풀더라도요, 제대로 푸는 거예요. 지문 속에 주요 출제 요소가 어떻게 숨어 있으며 주요 정보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현이 되는가, 그리고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을 피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꼼꼼하게 생각해 가면서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학 같은 경우는요, 아마 실질 연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품은 그대로 수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형이 되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고 나서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주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시험장에서 생소한 작품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가면서 연계교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준 거 알겠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선생님, 제가 1학기 때 국어 공부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어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정답을 맞히는 데에만 몰두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적절성을 갖다가 꼼꼼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갖다가 적절히 했을 때 반드시 국어 성적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잘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마지막 수능 날까지 절대 국어 포기하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보람찬 시간이셨나요? 우리 친구들 D-Day 100일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이 조급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되어서 3월, 4월, 5월을 보내고 6월 모의평가까지 본 그 시간이 바로 1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반전을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긍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심으로 바라는 건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반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